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고조가 쏘아올린 K방산주 질주. 네, 시장 한 차례 조정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끌어내릴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를 조금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네, 방산주 그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주도해왔던 주도 섹터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군사시설에 타격을 하면서 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K2 전차를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을 폴란드에 2차 수출을 하기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현대로템이죠. 거기에서 이 나토에서 국방비를 GDP 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제 수주를 따내고 있었냐? 약 앞으로 3년에서 5년치의 일감들은 이미 수주를 따냈습니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수주를 따온 상황에서 이제 매년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치까지는 실적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방산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또한 방산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 방산주들은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강세 흐름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셔서 조금 더 단기적인 조정을 받아줬을 때 공략을 하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5년간의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늦지 않았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신고가 경신한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상황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현대로템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건 이 폴란드 수출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오늘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모두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두 종목 아무래도 좀 대장주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종목 모두 다 저와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죠.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3월 31일 날 함께 공략을 하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15%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죠. 유도 무기인 바로 천공2를 올해부터 올해 연내부터 수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액 개별 매출만 인식이 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업이 2026년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라크 또한 2026년도부터 개별 매출이 발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LIG 넥스원 가장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폴란드의 K2 전차를 이제 2차 수출을 하기로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약 6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나로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개별 방산 수출 금액으로 우리나라 역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방산주 중의 대장주로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사실 그럼 이제 올라타기 좀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파트너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거 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 LIG 넥스원이 너무 강하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열된 종목들을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과열되지 않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애프터빅은 현대로템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현대로템이 실적도 매우 좋고 실적이 좋았던 부분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수출까지도 유럽, 중동 여기다가 이런 미국까지도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제 나라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매출액 2024년도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 매출액은 정말 4조 원 그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이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은 작년 11월에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하고 나서 정말 한 300%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현재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그전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지만 신규로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분들은 언제 공략을 하는 게 유효하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고가를 경신했으면 추가 상승 랠리 좀 더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늘 과열된 종목들이 단기 조정이 나올 때는 이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한 차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그 쉬어갈 포인트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냐. 자, 2025년도 6월 10일 날 이 장중 13%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날 파동의 종가 기준이죠. 이 종가 기준인 17만 3천 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1차 모아갈 수 있는 타점이고요. 두 번째 타점 기준 잡아드리면 2025년도 6월 4일이죠. 파동의 고점 라인대입니다. 기존에 앞서서의 파동의 고점, 그러니까 신고가였다가 이 고가를 2025년도 6월 10일 날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지지 라인대로 형성을 했던 할 수 있었던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공략가 17만 3,500원, 2차 공략가 15만 6천 원 기준 잡고 분할로서 공략을 하게 됐을 때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인 만큼 이 주도 대장주로서 강력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들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